자, 지금부터 우리 엑셀 교재요. 함수들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앞에 그 함수를 풀고자 하는 페이지 또는 기출문제 드린 거에 그 도형들의 이름들을 적어 놨습니다. 자, 여기는 전부 다 B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3과목 치시는 분들 또는 2과목 치시는 분들 중에 엑셀은 다 B형일 겁니다. 그리고 한글은 A형이고 파워포인트는 C형입니다. 자, 그거 체크 한번 하시고 제가 얘네들은 조금 설명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답안 작성 요령하는 거 또 설명 하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7쪽이고요. 아마 팔 이름은 현진대학 특강입니다. 자, 하기 전에 조금 설명을 하면요. 자, 얘네들요. 함수 하기 전에 당연히 비교 연산자는 조금 보셔야 되는 거. 그리고 텍스트 영산자인데요. 우리 오늘 한번 써봤을 것 같은데 얘는요. 풀처럼 수식에서 계산식에서 뭐 함수식과 글자들을 합칠 때 많이 연결합니다. 아마 얘는 오늘 뭐 결과 뒤에 값을 연결하거나 또는 함수 중간에 연결하는 기능도 있을 겁니다. 그때 한 번 더 해볼 거고요. 또 혹시라도 1, 2번 중에서 날짜 함수가 만나게 되면 결과가 1년 번호로 나오게 되면 그럼 날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날짜라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값을 다 채우거나 푼 후에 범위를 잡으셔야 되겠죠? 홈이라는 메뉴에서 표시 형식에 가게 되면 그 삼각형 부분에서 거기 아마 일반되어 있을 건데요. 간단한 날짜로 돌려주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함수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이 들어갑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앞에 이런 식으로 D가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체크는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설명할 건데요. 67쪽이라서 현진대학 특징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 이거네요. 굳이 얘를 나는 뭐 입력이나 차트까지 가능하다면 그럼 저는 기능은 둘째치고 함수에 조금 올인해도 괜찮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저장이 돼 있어서 현진대학 특강을 누를 겁니다. 자, 제가 확대를 해서 왔다 갔다 많이 할 겁니다. 자, 저는 문제 1번부터 풀 건데요. 자, 한 번 더 설명해요. 함수 중에서 1번과 2번을 자, 푸신다면 반드시 문제를 풀고 채우기 하고 그런 다음 그 오른쪽 하단에 그 옵션이 하나 나타날 겁니다. 이게 채우기 옵션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삼각형 클릭해서 서식 채우기 없음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서식 없이 채우기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를 클릭하면 자, 뭐 테두리 자, 테두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이는 문제 풀면서 다시 보여드리거나 체크해 드릴게요. 자, 또요, 1, 2번이 어려우면 안 하셔도 돼요. 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내가 너무 얘를 못하겠다 하시면 욕심내지는 마십시오. 욕심내지는 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강의실을 구하나 봅니다. 1번입니다. 강좌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어학실이고요. 그 외에는 컴퓨터실로 구하라고 합니다. if와 write 함수가 필요하다고요. 자, 그러면 저는 좀 갈게요. if는 조건 함수고요. 안에 들어가는 공식은 조건을 주어서 그 조건이 만족하면 참으로 표시하고 아니라면 거짓을 표시하시오란 뜻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문제의 강좌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이라는 게 조건입니다. 자, 다시 문제요. 다시 저는 또 볼 건데요. 이거요. 텍스트 함수라고 해서 문제에 이런 말이 들어가네요. 자, 확대해요. 시작하는 것 또는 끝나는 것. 그럼 지금 여기서는 마지막 글자가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글자가. 미드는 미들의 약자로 자, 왼쪽에서 요런 말이 나오네요. 세 번째에서 누구누구인 것. 자, 문제 그대로예요. 세 번째에서 뭐 두 자리인 것. 뭐 세 번째에서 뭐인 것.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write고요. 얘는 문자를 클릭해서 누구를 추출할 건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문제가 1, 2면이니까 1. 눈에 보이는 글자가 한 개네요. 자, 그러면 저는 자, 적을게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는 if는 조건 참 거짓 자, 얘는 텍스트를 클릭해서 추출 자릿수를 찾아줘 란 뜻입니다. 자, 저는 조합할게요. 는 해서 if를 주고 만약에가 되는 거죠. 강좌 코드가 B5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문제가 오른쪽에 글자가 1이면 어학실이고요. 어학이고요. 두 개가 어학이네요. 나머지는 세 개가 어학이고 나머지는 컴퓨터실에서 해야 되나 봅니다. 자, 오른쪽 글자입니다. 제일 끝에 글자. 그래서 마지막 글자가 라는 말 때문에 얘가 필요합니다. 하고 문제가 강좌 코드라서 텍스트 중에서 자, 한 자리가 란 뜻입니다. 강좌 코드에서 write 오른쪽에서 1 한 자리가 란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1, 2면이기 때문에 나옴표 1 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문자와 숫자가 혼합이 되면 문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콤마 1이면 어학실이라고 하네요. 어학실. 얘가 참 아니 2거나 3인데 라고 하시면 그러면 컴퓨터실이네요. 자, 요렇게 주어야 합니다. 자, 강좌 코드는 B5가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하려고 했더니 조금 길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늘리고 할게요. 근데 앞에 너무 공간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자, 저는 보기 쉬우시라고 대문자로 다 적을 거예요. I를 적으면 if가 나와요. 옆에 설명되어 있으니 한번 읽으시고 더블 클릭해도 되고 키보드 탭 눌러도 됩니다. 자, 저는 키보드 탭 누를 겁니다. 그랬더니 밑에 영어들이 나오고요. 그럼 제가 또 밑으로 내릴게요. 자, 그럼 지금 저기 조건이 로컬 테스트라고 해서 조건을 찾아줘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강좌 코드에서 오른쪽의 글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마지막 글자, 오른쪽 글자라고 해서 RI를 적으면 자, 오른쪽에서 또는 끝 지점에서 불러온다 라고 돼 있을 겁니다. 자, 더블 클릭해도 되고 저는 탭 할 겁니다. 그럼 밑에 텍스트라고 나오지요. 문제지에는 강좌 코드라고 해서 저는 앞에 강좌 코드 찾을 겁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이게 1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콤마 한 자리를 찾아줘가 됩니다. 근데 컴퓨터는 자, 얘를 보니까 1, 2, 3이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1인지 인지 모릅니다. 왜? 아직까지 조건이니까요. 자, 밑에 가로 닫아라 돼 있지요? 가로를 닫으시고 끝난 거 아니고 끝까지 문제를 보면 1, 2면이라서 2면이죠? 같으면이라서 자, 1 문자라서 따옴표 바로 숫자 주시고요. 따옴표 주시면 됩니다. 우리 수식에서 문자는 시작은 따옴표 문자 그리고 끝내겠다 따옴표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조건입니다. 다시 강좌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1이면 1 한 자리가 1이면까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영어 보니까 끝에 쉼표가 있어요. 쉼표. 그럼 두 번째 value 입력해 if의 true입니다. true는 참인데 진실인데 라는 뜻이라서 참에 대한 값을 적어줘 라고 합니다. 자, 다음표 어학식. 자, 그럼 밑에 또 쉼표가 있어서 콤마일 겁니다. 그런데 1 아니면 이라서 그 외에는 있죠. 1, 2, 3 중에서 1 제외하면 2, 3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그 외에는 또는 if에 그 외에는 하면 아, 전부 다 거짓이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자, 밑에도 if to false라고 돼 있죠? 그러면 거짓에 대해서 적어줘. 그럼 여기에 컴퓨터실이라 적으시고 다음표 주면 됩니다. 그럼 만족하면 어학실 아니면은 컴퓨터실입니다.
자, 우리 지금 라이트에는 괄호를 다 주었고요. if에는 가로 주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마무리 할게요.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류가 나면 한 번 더 엔터 주시면 엑셀이 도와줄 겁니다. 그럼 지금 자료 화면 보시면 요 정도 하면 되죠. B5가 마지막에 1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맞고요. 두 번째는 컴퓨터실 돼야 되네요. 자, 아래쪽에는 전부 다 10행, 11행, 12행은 전부 다 컴퓨터실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다 채워볼게요. 여기에 8번을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자, 어학실 클릭을 하고 혹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조그만 네모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모니터가 뚱뚱한 십자라 하면 요 점 위에서는 날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날씬하게. 그래서 I 12까지 드래그해서 값을 채워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해제할게요. 여기 양쪽으로는 여기 선이 가늘지만 우리 지금 I 열에는 전부 다 이렇게 아래쪽이 굵은 선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따로 줘야 돼서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밑에 보면 얘가 채우기 옵션이라고 합니다. 자, 삼각형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눌러야지 자, 그 선들이 똑같이가 됩니다. 자,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조건부 서식이면 IJ에도 다 나중에 결과에 그 색 다 나와야 돼요. 파랑색에 굵게. 자, 저는 여기가 아까 조금 늘렸다, 그죠? 그럼 IJ 사이에 경계 라인에서 더블 클릭해서 너비 줄일 겁니다. 여기까지가 1번입니다. 2번입니다. 2번 개강 요일을 구하라고 합니다. 개강일에 요일을 구하시오. 추주라는 함수와 weekday 함수를 적어줘라고 하고 오른쪽 결과는 월요일이라고 표시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 저는 엔터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조금 늘릴 거고 지금 얘는 왼쪽에 개강일 보고 적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늘릴게요. 먼저 추주가 필요하죠. 자, 여기 있네요. 추주. 추주는 찾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찾을 번호가 나오고 뒤에 제가 값은 5개를 적었지만 우리 요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라서 7개죠. 그래서 이번에는 값은 7개가 들어갑니다. 자, 추즈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요. 위크데이입니다. 자, 위크데이는 날짜에 유형을 주는 건데요. 자, 얘는 날짜를 이용하면 숫자로 변환을 합니다. 근데 그 숫자로 변환하기 위해서 어떤 유형을 줄 거냐라고 합니다. 자, 달력에서 일요일부터 읽는 분들은 유형을 1번을 주면 되고 월요일부터 읽어드리시는 분들은 2번을 주면 됩니다. 근데 저는 참고로 교재에 보면 마지막에 예, 월요일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럼 답 나왔어요. 유형이 뭐라고요? 2번으로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추주고요. 찾을 번호를 주어서 값이 들어갑니다. 왜 이번에는 요일은 7개 종류라서요. 자, 위크데이는 날짜를 선택을 하고 유형 주면 됩니다. 자, 저는 여기 유형에서요. 저 고민 안 해요. 문제지의 월요일이기 때문에 2번 유형 주면 됩니다. 자, 이 2번 유형이 이 2번 유형이 월요일부터 읽어드리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저 합칠게요. 복사 붙이기에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요. 저 화면 좀 줄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if는 위에처럼 보면 는 1이야, 는 2야 뭐 이렇게 줘야 되지만 choose 얘는 자체가 그 번호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뒤에 조건을 안 줘도 찾을 번호이기 때문에 알아서 1, 2면 월요일 찾아줘. 결과 2번이면 화요일 찾아줘 라고 하는 자체가 choose 찾기 함수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네요. 2번이 개강일에 대한 요일입니다. 는 CHO를 적으면 choose가 바로 나올 겁니다. 더블 클릭해도 되고 탭해도 됩니다. 저는 W2를 2번 눌러서 weekday 찾을 거고요. 자, 왼쪽이나 오른쪽에 설명 나오면 한 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저 탭 할 거예요. 자, 밑에 시리얼 넘버가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 1년 번호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오늘. 그게 이제 날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개강일이네요. 개강일에 해당하는 이 줄이죠. 이 줄에 있는 G5를 클릭합니다. 근데 넘버 옆에 숫자 콤마가 있네요. 자, 쉼표 주면 되고 옆에는 리턴 타입이라서 유형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뭐부터요? 문제지에 월요일 적혀 있어요. 월요일 유형은 2번입니다. 자, 월요일 유형은 2번입니다. 문제에 일요일 적혀 있으면 유형은 1번입니다. 자, 저는 2번 유형 줄 거고요. 갈호 닫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찾을 번호라서 그럼 아래쪽에는 value 1, value 2가 돼서 콤마 다운표 월요일 적을 겁니다. 다운표 콤마 다운표 화요일 다운표 콤마 수요일 복사 붙이기에도 상관없어요. 적어주세요. 어디까지? 일요일까지. 여기가 오타가 제일 많아요. 큰 따옴표, 쉼표. 안 적거나 또는 뭐 2번, 3번 적었거나.
근데 저도 이거 많이 틀려요. 자, 이렇게네요. 자, 우선 결과 보겠습니다. 엔터, 엔터. 금요일이네요. 자, 우선 한번 채우기 하겠습니다. 금요일 클릭하고, 자, 날씬하게 되면 제2, 10위까지 채우기 하시고, 모르겠고 아래쪽에 삼각형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된 거 보시고, 자, 화면 크게 띄워드릴게요. 이게 자료가 기네요. 자. 그러면 저 엔터합니다. 금요일이라고 해서 토요일도 개강하는 게 있네요. 자, 저는 그러면 12월 5일날 하는 게 있네요. 2025년도에. 그럼 저는 클릭해야죠, 뭐. 자, 25년도라고 했으니까 12월 갈게요. 12월 5일은 금요일이 맞나요? 12월 6일은 토요일이 맞나요? 일요일도 있네요. 12월 7일은 일요일입니다. 9일은 화요일이 맞나요? 그럼 거의 5, 6, 7, 8, 9에 많이 나와 있네요. 8일은 없네요. 그러면 확인하시면 되죠. 저는 너비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3번 읽어요. (3번) 어학 강좌의 수강 인원 합계입니다.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자, 어학이 9분이네요. 그럼 다시 9분 중에서 어학인 수강 인원의 합계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누를게요. 어학이죠. 수강 인원이라서 자, F5 컨트롤 눌러서 42 그리고 중국어 있네요. 19 이 세 개를 더하면 몇 명이냐라고 해서 아래쪽에 보면 87명이네요. 그러면 답은 87명 나와야지 답인 것 같고요. 뒤에 명은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어학이라서 그럼 실제 제목은 구분하고 수강 인원이 되겠죠. 자, 는. 저 바로 적어요. 자, 얘는 전체 범위가 되고 계산하고자 하는 제목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뒷섬은요. 전체 범위는 구분에서부터 수강 인원이라서 자요.
자, 24부터 F12까지가 되는 겁니다. 전체 범위. 자, 계산하고자 하는 제목은 수강 인원이죠. 그럼 F의 4가 되는 겁니다. 조건은 어학이라면서요. 근데 어학이 구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2, 4부터 자, 2호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구분에서부터 수강 인원이 될 것이고 수강 인원의 합계라면서요. 수강 인원 조건은 어학이지만 구분이 어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개의 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요것밖에 없네요. 요것밖에. 해요. 는 DS를 주면 세 번째 D썸이 있고 더블 클릭하시거나 탭 눌러도 됩니다. 그럼 밑에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제목을 포함한 2사부터 F12까지 콤마 수강 인원의 합계라서 더하기 빼기는 숫자들이 하는 거 아시죠? 수강 인원 콤마 어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목이 구분이라서 구분이 어학인 거. 다시 전체 범위에서 구분이 어학인 수강 인원의 합계를 구해줘가 됩니다. 엔터 할게요. 그러면 87이 나옵니다. 뒤에 명은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죠. 따라오지 않네요. 혹시 엔터 했는데 87명이 따라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명을 적은 기억이 없어요. 저는. 실제로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했지만 그때 우리 0명을 한 걸로 기억나서 했지만 굳이 여기서 한 적은 없어요. 자, 체크하십시오. 아하. 되셨나요? 4번 읽을게요. 4번에 어학 강좌의 평균입니다. 평균 수강료를 구해달랍니다.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합니다. 자, D 에버리지입니다. 방금 했던 문제 똑같네요. 근데 이번에는 수강 인원이 아니라 수강료의 평균입니다. 이거. 그러면 구분에서부터 수강료까지겠네요. 어학이죠. 엔터합니다. 그러면 10만원, 컨트롤 12만원, 그리고 11만원. 밑에 보니 평균은 11만원이 답이네요. 자, 그러면 저는 얘를 복사해서 밑에다가 붙일게요. 어차피 똑같은 거 맞죠? 그럼 얘는 이번에 9분부터 수강료까지겠네요. 저 뒤에 단위원인가 뭔가 안 적을게요. 누구를 계산하래요?
수강료네요. 조건은 뭔데요? 구분이 어학이네요. 자, 저는 죄송해요. 재활용 좀 할게요. 자, 이번에는 그 구분부터 수강료는 H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B24에서 H1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누구를 계산하라고요? 수강료를 계산하라고요. 그러면 H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은 구분이 어학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적었네요.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합니다. 자, 제가 화면 좀 줄일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되죠. 자, 어학 강좌입니다. 더 줄일까요? 어학 강좌의 평균 수강료입니다. 적습니다. 는 DA 적으면 세 번째 D 에버리지가 있고 탭합니다. 문제는 어학의 수강료라서 그러면 2사부터 H12까지 범위 잡아야 됩니다. 자, 눈도장 한번 더 찍으시고요. 콤마. 누구를 계산해요? 수강료 단위원을 평균 구해야 되는 거죠. 콤마. 조건이 뭔데요? 어학이라면서요. 구분이 어학. 엔터. 그러면 11만원. 자, 체크하세요. (5번) 읽어요. 최대 수강 인원입니다. 정의된 이름 수강 인원을 이용해서 구한 결과 값에 명을 붙여라 합니다. 맥스와 연산자를 넣어서 답이 1명이면 1명으로 하라고 합니다. 엔터 할게요. 전 줄일게요, 이제. 그러면 저는 올라가야죠. 맥스라면서요. 그럼 얘는 통계 함수입니다. 통계 함수는 카운트 if와 랭크 빼고는 전부 다 뭐냐 전체 범위가 들어갑니다. 제목을 비포함한. 그리고 라지 스몰만 뒤에 숫자가 되어서 몇 번째로 큰 거, 작은 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해볼 건데요. 수강 인원이면 얘 필요하네요. 자, 원래는 맥스가 돼서 전체 범위를 주면 되죠. 근데 문제가 정의된 이름이죠. 수강 인원. 그럼 얘는 는 맥스가 되고 수강 인원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아니면 F네요. 자, F5에서 F12까지 주면 어차피 드래그하면 이름 정의가 돼 있으면 수강 인원이라고 나타날 겁니다. 갑니다. 자, 는 맥스죠. 자, m만 적으면 자, 첫 번째가 매치고요. 두 번째가 맥스입니다. 탭. 수강 인원이죠. 범위 잡아요. F5에서 12까지. 자, 수강 인원 나오죠? 엔터 하시면 최대라서 42명이 제일 큰가 봅니다. 또는 탭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한글로 수강 인원이라고 적고 엔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도 뒤에 명이 나와도 괜찮아요. 명이 나와도. 서식이 따라가도 되고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는 하지 마시고 천천히. 자, 그러면 저 아직 안 했네요. 자, 혹시 안 했으면 저에게 뭐라 하세요? 자, 여기 결과값 뒤에 연산자 넣으라고 돼 있네요. 연산자 엔드에 따옴표에 명까지. 자, 그러면 42명이 되네요. 자, 얘랑 틀리죠?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는 명이 없어요. 저는 이제 없는데 있어도 상관없다고 했고, 근데 지금 뭐예요? 강제적으로 연산자를 넣어줘까지 나오네요. 자,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한 번 더 보셔요. 저 6번 읽어요. 수강 인원이고요. H14셀에 선택한 강좌 코드에 대한 수강 인원을 구하시오 합니다. 브이룩업이네요. 엔터 할게요. 자, 브이룩업은 외워주세요. 얘는 항상 문제마다 6번이 브이룩업이라서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럼 얘는 자, 열 번호를 찾는 거라 가지고 가로이죠. 행, 가로에 대한 열 번호를 찾는 문제입니다. 저는 펜을 좀 쓸게요. 그럼 이거네요. 행이니까 가로에 대해서. 자, 얘가 1번이고요. 열 번호를 찾아라 해서 자, 세로죠. 열이 세로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일차는 0이라서 0을 주는 거라서 이 둘이가 얘가 2번이고 이 둘이가 만나는 위치가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공식은 대상값, 대상범위, 열번호, 유형입니다. 제가 요 문제는 1, 2번에 문제가 나왔으면 절대 주소하자라고 했을 건데요. 지금은 6번은 엔터를 하는 문제고 특히 3번, 4번, 5번, 6번은 엔터를 하는 문제라서 범위를 여러 개 잡아도 절대 주소 안 해도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공식을 적어야 되겠죠?
자, 문제가 H14에서 선택한이라서 그럼 무조건 H14가 들어가야 됩니다. 얘가 기준점이 되는 거고 대상값이 되는 거죠. 요 자리가 유효성 검사를 한 자리인 건 아시죠? 콤마. 그러면 다시 좀 보면 강좌 코드에 대해서 수강 인원입니다. 그러면 강좌 코드에서 수강 인원이네요. 콤마 강좌 코드에서 수강 인원을 살리면 강좌 코드에서 수강 인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네요. 그럼 여기는 5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콤마 유형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라서 펄스를 줘도 되고요. 아니면 0 줄 건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0이라고 외우세요. 0. 자, H14고요. 강좌 코드는 B네요. 그럼 B5에서 수강 인원은 F네요. F12 중에서 다섯 번째 열번호를 살려줘. 구해줘. 콤마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줘. 0입니다. 자, 얘가 답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거릴게요. 는 VL 누르면 브이로그 나오지요. 탭. 문제가 H14를 선택한. 바뀐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콤마. 강좌 코드라서 B5에서 F12까지. 콤마. 다섯 번째 열. 다섯 번째 칸. 콤마.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라서 0. 자, A 5, 6, 4, 1은 몇 명이에요? 26명 나와야 되네요. 그럼 답 26이네요. 엔터. 26. 눌러서 H14 눌러서 마지막 거 해볼까요? 마지막 거 누르면 18명. 자, 두 번째 거 누르면 28명. 자, 눌러서 바뀌어야 정답이에요. 자, 여기까지인데 마무리하죠. 우리가 여기에 값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결제 그림은 열 길이를 맞추지 말자고 했어요. 근데 시험지 보면 열 번호가 여기 제2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눌러서 제2에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혹시 안 되면 확대를 많이 하셔요. 확대를 많이 해서 클릭해서 늘리고 줄이시면 조금 더 편하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 미묘하게 차이는 날 수 있어요. 자, 그러니 그런 거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3-1 작업이 있겠지만 여기는 지금 다 된 거죠. 그럼 여기는 500점입니다. 지금 현재. 나는 1, 2번 안 되겠어? 라고 하시면 그럼 저는 건장은 아니에요. 내가 나 잘하면 상관이 없지만 저는 그럼 못하겠으면 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까지는 460점이 됩니다. 그래도 오타 나도
크게 점수가 빠지지 않는 이상은 400점은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자, 체크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인 것 같네요. 자, 이 부분은 화면 확대하시는 거 아시죠? 하시면 조금 더 자료를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교재 67쪽에 7쪽에요. 현진 대학 특강에 대한 함수들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